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의회가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정치권도 일제히 즉각 주민투표를 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측은 앞서 국민의힘 스스로 의회에서 통합 관련 의견 청취를 가결해 주민투표를 생략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는 건 자기 부정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대전시 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진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출석 의원 18명 중 안경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대전과 충남시도의회 의장은 한 목소리로 지금의 졸속 통합을 멈추고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고 부정발전도 아닙니다. 정당성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시 의회와 충남도 의회가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가결할 당시 행정통합을 찬성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어깃장을 놓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작년 찬성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려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필요한데 비용과 6.3 지방선거까지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지역의 여론이 악화한다면 정부도 주민투표 카드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안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행안부 장관도 이것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심사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내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함께 심의하는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하는 특례가 특별법에 얼마나 담길지 관심입니다. 여야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모레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비한 지방의회 구성과 선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연대 측은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통합특별법에 지방의회 권한과 선출 방법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며 정치적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통합 준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8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한꺼번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지난달 공장이 파산했는데 이 모기업이 폐업 전부터 재고를 비축하고 핵심 설비를 미리 빼돌린 이른바 기획 파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우창코넥타.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백 연결장치 등을 만들어 모기업인 모베이스전자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입니다. 한창 기계를 가동해야 할 대낮이지만 공장 안은 캄캄합니다. 지난달 22일 파산이 선고되면서 당일까지 출근하던 80명 넘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사전에 통보나 예고도 없던 거라 지금 말로 하기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첫째가 이제 신학기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노동자들은 경영 악화가 아니라 모베이스전자가 공장을 정리하기 위해 파산을 계획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베이스전자는 파산 2달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폐업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당시 우창코넥타에서는 잔업이 이어지며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끊길 상황에 대비해 모베이스전자가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저희를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시키려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또 잔업이 활발하던 지난해 말 모베이스전자는 부품을 찍어내는 핵심 설비인 금형 등을 우창 코넥타 노동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미리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기계들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기업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기계마저 빼앗길 수 없다며 반출 시도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파산의 명분이 된 160억 원대 채무 역시 모베이스전자의 계획이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130%였던 우창코넥타의 부채 비율은 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후 불과 3년 만에 5,600%까지 치솟았습니다. 우창코넥타 자산에는 100억 원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모베이스전자 측은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인 하청 노동자 전원이 원청인 한전 KPS에 직접 고용됩니다. 김충현 노동자가 숨진 이후 꾸려진 민관합동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력 분야 하청 노동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원자력 분야는 6월 말까지 각각 한전 KPS가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해 정부 주관 협의체를 만들어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사칭하는 부동산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매물로 광고된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실제 중개사무소를 통해 알아낸 뒤 직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크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에 설 차례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대규모 할인 정책으로 차례상 물가 안정에 나섰는데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교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설을 일주일이 앞둔 대전의 한 대형마트가 오전부터 분주합니다. 곧 모일 가족들을 떠올리며 주부들은 벌써부터 좋은 물건을 골라 담기 바쁩니다. 자손들이 조금 일찍 와서요. 지금 일찍 온다고 연락이 와서 좀 다른 집보다는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비 같은 거 미리 재워야 되니까. 하지만 일부 품목 앞에서는 선뜻 물건을 담기가 고민스럽습니다. 호박값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는 한 거의 2배? 천 얼마씩 해서 1,300원씩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전통시장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최대 2만 원의 농축수산물 전통시장 환급을 받기 위해서인데 3만 4천 원 이상의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의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다 보니 인기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환급 행사가 전통시장의 명절 특수를 더 끌어올리길 기대합니다. 환급금이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사시려고 해도 이제 환급금을 타시려고 좀 맞춰가지고 더 사시고 이제 더 풍족하게 어쨌든 그렇게 사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기준 전통시장이 18만 5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낮아진 반면 대형마트는 22만 7천여 원으로 4.3% 올라 전통시장이 18.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체감 부담은 품목별로 엇갈려 시금치와 애호박, 한우 양지 가격은 전년보다 7에서 18%가량 올랐지만 사과와 배 같은 과일류는 최대 30%까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대형마트의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을 통해 설 물가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설 성수품 중심으로 해서 평시에 공급 물량을 저희가 1.7배 수준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물건 사신 것에 대해서 현장 환급을 해드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볍게.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하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차이와 할인, 환급 정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알뜰한 설 장보기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충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철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천항 수산시장, 강경 젓갈시장과 당진 전통시장 등 모두 12곳이 참여합니다. 이들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공단 측은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현장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해 행정 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올 시즌을 전망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한화의 새 얼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강력했던 폰세와 와이스의 빈자리를 채울 외국인 선수들은 물론 벌써 날개를 펼치며 눈도장을 찍고 있는 신인 선수들까지 한화의 주역들과 신구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이들을 호주 현지에서 박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한화이글스 준우승의 주역은 단연 폰세 와이스 원투펀치였습니다. 올 시즌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외국인 용병으로 한화는 윌켈 에르난데스를 선택했습니다. 평균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제구력을 갖췄습니다. No, solo es un reto y yo vengo aquí a ayudar al equipo a tratar de ganar los más juegos que se puedan y no vengo a ser mejor que nadie. 타선 보강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해 영입한 천재 타자 강백호의 부활도 우승에 도전하는 한화에게는 절실합니다. 노시환, 최은성과 함께 구축할 중심 타선, 일명 환호성 라인에 팀과 팬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외야부터 내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지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적으로가 사실 선수로서 가장 보여드려야 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범이 되고 그리고 팀에 성실하게 또 경기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 재능 넘치는 아기 독수리들도 합류했습니다. 특히 즉시 전력감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는 오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한화의 주전 중견수 자리까지도 노리며 무서운 속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영 선배님이나 또 원석이 형이나 또 자리 잘 잡고 있어가지고 저도 빨리 실력 보여줘서 좀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화로 돌아온 페라자와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오웬 화이트, 아시아 쿼터로 입단한 대만 출신 왕행청 등 외국인 용병을 비롯해 신인 최우빈 선수도 팬들과 야구장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 군단에 합류한 새 얼굴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며 올 시즌 한화의 우승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내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스프링클러에 의해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전시 용계동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서대전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일대 통행이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아산시 방축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준비 중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직원 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름 찌꺼기 등을 보관하던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일부가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70여 명에게 12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장품 회사 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정 경제를 망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아버지가 자신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응급실과 소아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병원 측은 연휴 기간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환자 불편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지난 2024년 이전 갈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지만 응급실은 지난해 3월부터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지난달부터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